일단 어제 거 82번 저거 얘기를 하나 다시 하고 오늘 행렬까지 진도 끝나면 끝낼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날도 그냥 요거 연습 문제 다 풀어줄 거야. 지금 그러면은 어제처럼 넘긴 것들도 다시 볼 시간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서. 네, 고치고 가라고 하려 했는데 내가 채점을 다 못했어. 어제 일찍 자가지고. 자, 일단 82번 펴주세요. 82번. 82번이 오타가 났는데 원본을 못 찾았어요. 그게 무조건 안 풀리거든 지금 상태가. 일단 가볼게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논리성이 없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문제가 잘못 써 있어. 지연아, 속상하다. 진짜야? 뭐 어떡해. 눈물 난다. 볼게요. 어제 내가 차수 내리기 했었는데 차수 안 낮추고 조금 더 빨리 계산하면서 처리를 해볼게. 일단 안 되는 이유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타가 의심 지점이 있는데 원본을 아직 못 찾았어요. 오메가의 4의 제곱 요 값이 36이다. 이렇게 써있다. 그러고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이렇게 써있어요. 지금 이때 세근 합이 6이라고 써있으니까 지금 이쪽을 먼저 볼지 이쪽을 먼저 볼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옆쪽을 먼저 보는 게 계산이 더 유리해. 여기에서 허근 오메가가 있으니까 켤레 오메가까지 합쳤을 때 값이 4여서 여기에서 반드시 근 2가 나와야죠. x 값이 2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값이어야 된다. a 값은 잡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근 지점 값을 잡아주면은 우리가 형태가 요 형태랑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켤레 오메가 빼기 4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오메가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켤레 오메가를 곱해줄 건데, 이거는 곱하기를 요거랑 요거 한 덩어리, 그러고 오메가 한 덩어리 놔둬놓고 36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식인데, 요만큼은 값이 실수 B지. 어제 내가 요거 때문에 안 됐거든? 아니, 실수랑 허수를 곱했는데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허근이라 못 부르잖아. 그래서 문제가 오류고요. 만약에 문제가 똑바로 나와 있으면 지수 법칙을 정상적으로 시킬 수 있는 상태면은 문제가 풀릴 것 같아. 요거의 제곱으로 본 사람들만 풀려. 그러니까 풀려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문제 잘못 나왔어요. 겉에가 저거가 제곱이 걸려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의심 지점은 저기가 제곱이고, 그랬을 때만 요거가 여기 b 곱하기 b니까 b의 제곱값이 36이다 라고 나와서 b 값은 뿔마 몇이다? 6. 이렇게 하면서 문제풀이를 접근하는 거야. 거기가 문제가 바꿔줘야 돼. 펜으로 바꿔주세요. 거기 겉의 제곱으로, 요렇게 제곱으로.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뭐 해달라고 했지? a 더하기 b 갖고 하라고 하는데, 지금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의 곱값이 우리가 b라고 잡는 거지.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 곱값이 b다. 요거 상태인데, 요 값이 뿔마 6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때 저기 우리가 b의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b의 부호 결정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서 그냥 근해 공식 살포시만 할게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따가 우리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가지. 그럴 때 여기 값이 b가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실근으로 바뀌어. 따라서 b 값이 우리가 플러스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허근 값으로 갈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봐줘야 되는데, 문제 처음부터 허근 오메가가 여기서 나온다 라고 써 있었으니까 우리가 판별식 D를 먼저 써놨어도 좋을 것 같아. 4분의 D를 쓰면은 우리가 저기 값이 2 마이너스 B, 요 값이 어때요? 0보다 작다. 4 마이너스 B네요. B 제곱에서. 그래서 B 값은 4보다 크다고 깔려있으니까 B 값은 6이 돼야 된다.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2를 연산해준다. 이렇게 풀면 돼요. 답 1번 맞나요? 답 2번이요?
잠깐만 6하고 마이너스 2구나. 네, 감사합니다. 덧셈을 잘 못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경우의 수가 저번 시간에 그 국어 거기까지 했잖아. 기억나요? 국어 A, 국어 B 이런 거 있었던 거. 그거가 하율이는 그 확통 내년에 할 거거든. 거기에서 또 나와. 거기에서 다른 순열로 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조합으로만 일단 풀어주셔야 돼요. 칸 채우기로. 그래서 275번 그리고 275번 문제 볼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 갑을병정 내 학생에 우리가 열람실 A, B, C, D를 배정할 거래. 각 학생은 내 열람실 중 두 곳에 배정한다 라고 써있어. 그때 각 열람실에 배정된 학생 수는 2명인데 갑을 두 학생의 열람실을 적어도 하나는 겹친다 라고 써있어. 그러면 이것도 갑을 병정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때 갑과 을이 적어도 하나는 겹친다라고 하니까 적어도를 보시면서 봐봐. 이게 좀 문제가 아직 안타까운데 다 우리가 이 순열 조합을 다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적어도 하나 겹친다니까 둘이 겹치지 않는다를 전체에다 빼주는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전체를 구하려고 할 때 A가 봐봐. 갑이 A를 2개 선택하면 안 되지. 맞지? 그럼 열람실 2개씩 한 곳에 2명씩 배정이 된다라고 한 문제풀이에 어긋나 버리잖아. 그래서 이런 거 세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적어도로 풀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가 겹칠 때랑 2개가 겹칠 때로 바꿔서 풀 거야. 1개가 겹친다. 그 다음 2개가 겹친다. 이걸로 직접 세서 풀 거야. 이거 직접 그러니까 문제가 전체를 하나씩 일일이 셀 수 있었으면 0개가 겹칠 때로 우리가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안녕. 그때 0개가 겹친다. 이걸로는 처리가 못하니까 지금 전체를 구할 수가 없어. 따라서 1개, 2개를 직접 일일이 구할 거야. 원래 이렇게 구하지 않으려고 이거 적어도 쓰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래서 1개가 겹칠 때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접근해 보려고 하면은 갑과 을, 병과 정 얘네 중에서 1개가 겹친대. 그럼 일단 나는 갑하고 을이 시각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갑이 우리가 2개를 고르겠다. 열람실 2개를 고르겠다. A, B, C, D 중에서 이걸로 식을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4C2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 밑에다가. 그럼 갑이 A, B, C, D라는 열람실 중에서 2가지를 골랐어. A, B가 골라졌다고 가정할 거야. 가정. 그러면 을은 둘 중에 뭐랑 겹칠지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겹친다, B가 겹친다 라고 선택지가 2가지가 있는 거지. 을 친구는. 맞지? 그래서 이거 옆에 곱하기 2C1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옆에 계속 가정하면서 써보면서 갈 거야. A가 겹친다고 이렇게 쓰여졌어. 그러면 나머지 을은 B를 제외하고 A를 제외한 C랑 D라는 거 2개 중에서 한 칸을 여기다 밀어 넣어줘야 돼. 맞지?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써놓고 우리 2C1 2개 중에서 또 하나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자리에 D가 왔다고 생각해 볼게. D. 오케이? 생각을 하나씩 채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거 A는 다 소거됐고 B는 하나 남아있고 C는 2개 남아있죠. C 2개, D 하나 이렇게 남아있네. 열람실이. 맞죠? 이거를 병하고 정한테 우리가 배정할 거야. 그러면 지금 병이란 친구랑 정한테는 C는 무조건 한 개씩 배열당해야 되거든. 그러면 B랑 D라는 이 특수적인 1개밖에 안 남은 것 중에서 병 친구가 뭐를 가져갈 건지 골라줘야 되는 거야. EC1. 이거 병이 B, D 중에 B와 D 중에 한 가지 고르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B를 골랐어. 라고 했을 때 C가 양쪽에 어차피 자동 배정이야. 지금 상태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정은 1개 남은 거에서 1개 고르는 거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경우의 수는 앞에 4C2 놔두고 뒤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4C2에다가 곱하기 8 이렇게 걸어줄게요. 일단 끝까지 계산 안 할게. 아래 2개 겹친다 할 때도 4C2가 나올 거라서. 저거 4C 뒤에 2C1 있잖아요. 저거 을이 A랑 B 중에 하나 고르는 맞아요. 하나씩 써줄게요. 을이
A 거 중 값 친구 중에 값이 고른 것 중 한 개 고르기. 이거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한 개 고르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일일이 채워주고 있는 거야. 내가 적어도로 풀려고 했는데 전체 세다가 도구가 없어. 지금 고1 거에서 전체 세려고 하면 직접 노가다에서 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0개일 때까지 해가지고 0개, 1개, 2개 세놓고 0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1개, 2개 센 거랑 똑같은 거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 셀 방법이 없어요. 전체가 순열처럼 5팩토리얼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야. 알죠? 자, 두 개가 겹친다 라고 하면 값이 고를 거 4C2. 값이 두 개를 골랐어. 그럼 그거가 을한테 자동 배정이야. 을한테 자동 배정. 맞죠? 그러면 A, B, A, B 이렇게 된 거야. A, B, A, B, A, B, A, B. 그럼 나머지 C, D가 있잖아. 나머지 C, D. C, D, C, C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열람실 하나씩 나눠줘야지. 그래서 자동 배정이야. 1,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도 자동.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줄 건데 4C2라는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다 8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땡겨가지고 문제풀이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오케이? 54야. 요거가 몇시? 4, 3, 2 나누니까 6, 9, 54. 맞다. 54가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 행렬 금방 끝나요. 원래 사유리는 남아서 틀린 거 고치라고 하려 했는데 보내줄 거고 다른 과목 공부하시고 숙제 수요일까지 하는데 혹시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먼저 보내도 돼. 사유리 맨날 오타 있거나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해주잖아. 아, 그거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다음 문제. 아, 잠깐만. 이거 누가 다 빡센데. 276번 열심히 쓸게요. 시오는 채점해서 그 수요일 날 고쳐줄 거예요. 알지? 시오 지환이는 채점을 못했다. 지환이 다음 주 일요일부터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네. 시오 나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나와. 선생님 있을 거니까. 아, 그 제 시험 대비. 지환이도 시험 대비해야지. 몇 시? 그 내가 시간표 좀 만들어 볼게. 애들이 너무 많으면 한 12명 되면 질문이 안 돌아가거든. 멈춰서 좀 시간 좀 나눠볼게. 밀린 거만 해놓을게요. 그래. 가번 A의 좌석은 24 이상이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B의 좌석은 14 이하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나번 이렇게 써 있고 5명 학생 중 5명 중 번호차가 1이 되지 않도록 하래요. 번호 1차 안 돼. 그 다음 다번 조건은 우리가 10번호 차가 되면 안 된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직접 좀 노가다로 세야 되는데 자 봐봐. B 자리는 14보다 왼쪽에 걸려야 된대. 14 여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선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 A란 얘는 24랑 25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A부터 셀래? B부터 셀래? A. 그쵸? A부터 세야지 우리가 크게 가닥이 잡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A가 값이 24일 때랑 A가 값이 25일 때로 나눠서 풀이를 접근할 건데 우리가 그럼 A가 24에 앉았어요. A가 24다. 24에 일단 앉혀. 그럼 나머지 친구에 대한 숫자 배치를 먼저 구상할 거야. 숫자 3개를 구상해야 돼. 자, 여기를 앉았다. 24를. 그러면 14란 거 앉을 수가 없어. 맞죠? 그러면 숫자 배치에 따라서 내가 3가지 자리를 잡아줄 건데 여기랑 여기 앉을 수 없는 자리가 된 거지. 문제의 한 개 차이는 안 된대잖아. 맞죠? 그래서 안 되는 자리를 다 지워줘. 그러면 위에 자리에 3명이 앉을 건데 3명이 앉을 거죠? 하나, 5명 학생이나? 네. 5명이에요? 네, 5명이네요. 그래서 11, 13, 15, 17 이렇게밖에 못 왔네.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11, 13, 15, 17 이렇게 돼요. 근데
11, 13, 15, 17 중에서 B가 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돼요. B가 11, 13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 한 개 선택. 어떻게 돼요? 2C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저 자리에 남은 세 자리에 앉혀버리면 되지. 그럼 순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애들을 앉혀주는 거잖아 자리에. 자, 얘가 B가 여기에 앉았어. 13, 15, 17에 A, B 다음에는 C, D, E를 C, D, E, C, E, D 다른 자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뒤에 3팩 걸어줘야 되는 거야. 3팩. 나머지 애들 줄 세우기.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경우가 몇 개? 12개다 라고 12개를 세버렸다. 오케이? 이렇게 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A가 25일 때 이때 잘 세야 되는 것 같은데 A가 25일 때 하나씩 해볼게요. A가 25에 앉았어. 그러면 여기 못 앉는 자리는 여기 하나가 생겼고요. 그 다음 여기 옆에 여기 못 앉는다 이렇게밖에 안 생기네. 지금 그래서 특수한 자리가 하나 값이 더 있다. 어디가 특이해요? 지금 형태가 23이 특이해요. 23에 안 앉으면 윗줄에다가 4명 얹을 거고요. 23에 앉으면은 아랫줄에다가 1명 앉았으니까 윗줄에 3명만 얹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음 분류가 우리가 23에 앉는다, 23에 못 앉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풀어주는 게 좋아. 오케이? 문제 특이 지점을 특이하게 보려고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나는 23에 사람이 앉았어부터 셀 건데 그럼 윗줄에 3명을 앉힐 거야. 3명 앉힐 때 내가 아까처럼 11, 13 뭐 이렇게 앉아볼게요. 근데 여기 앉은 게 아니니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노가다로 조합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숫자 세볼게요. 11, 13, 16 이거 되고요. 11, 13, 1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씩 더 셀게요. 11, 14, 1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1, 14, 17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요거 11, 13 빼볼게요. 그 다음 12랑 여기에 14 이렇게 앉아도 되죠. 그 다음 16, 그 다음 12, 14, 17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다. 12, 14, 17 그 다음 여기 네. 잠깐만 13 못 앉는다. 13 못 앉는다. 미안해. 저기 23 앉았다고 했으면 요거 2개 빼줘야 된다. 하여가 땡큐. 11, 14, 16 그 다음 12, 14 12, 14, 16, 17, 16 이렇게 네 가지 순서상이 나온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리는 지금 똑같이 23에 앉는다 라고 써놨는데 요 세팅을 보시면 14 이하의 자리가 계속 두 가지씩 있는 거지. 그래서 B가 14 이하의 자리에 한 자리 앉겠다 라고 EC1 요거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지금 요 세팅 먼저 하나 세고 퉁 곱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옆에 나머지 14, 16, 23에 아무렇게나 앉혀야지. 뒤에 3팩토리얼이네. 똑같은 경우가 몇 번? 4번이 있다 라고 요걸 세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3에 앉지 않을 때를 한 번 더 세볼게요. 23에 앉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윗줄에다가 4명을 앉혀야 돼. 4명 앉힐 방법을 우리가 구상해 보겠다. 10 지금 위에 앉혀볼게요. 이거 되니? 안 되지 않아? 맞죠? 윗줄에 4명 앉을 방법이 없다. 위에 4명 앉을 수가 없어요. 4명 불가.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계산 똑같으니까 12 곱하기 5에서 값이 60이 나오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윗줄에 4명 얹을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줘야지 풀이가 끝까지 완성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우야 괜찮아요? 알아들었어? 지환이 괜찮아? 알아들었어? 잠깐만 분필 좀 갖고 와야겠다. 저 그래서 23자리로 분류하는 거 맞고 위에 사람 수 저거 안 맞으니까 소거해 주세요. 저기는 네 어디야? 12 곱하기 5
12 곱하기 5 60. 그러니까 12 곱하기 4 아니야? 아, 요거랑 요거 하나 더. 똑같이 계산식이 똑같아. 네. 요거랑 요거. 12 곱하기 5. 이 마지막 거 위에 4명 앉아서 맞아요. 위에 4명 앉을 방법이 없어. 여기에서 여기 앉히고 한 칸 띄워야 되잖아. 안 돼. 요따 앉혀. 안 돼. 근데 여기 못 앉는 순간 4명 앉을 방법이 없다. 4명 앉을 방법 이거밖에 없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가지고 15를 못 앉으니까 문제가 끝났다. 그 다음 마지막 거. 대진표는 나 지한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지우야, 너 대진표 돼? 저요? 나- 나름 좀 돼? 오케이. 아이고 훌륭하다. 지환아, 대진표 좀 돼, 안 돼? 어제 답 틀린 거 같았거든? 내가 넘기면서 봤었는데. 지환이 찬스다. 지환이 찬스. 자, 하나 가보자. 오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지환아. 할 수 있어. 277. 지환아, 지금 해놓으면 2년 있다 좋을 거야. 알겠지? 좋을 날이 있어. 근데 지금 심화까지 해야지 원래 좋아. 그래야지 계속 선행을 붙이니까. 이거 하나랑 근데 지환이가 자력으로 못 따라오고 있으면은 빨리 도훈 이내로 다시 돌리려 했거든? 근데 숙제는 또 좀 풀잖아. 시험 볼 때도 좀 맞춰. 괜찮아. 할 수 있어. 지환아, 봐봐. 왼쪽부터 우리 세팅 가보자. 여기 사람이 아니야. 얘네 과일이야. 과일. 과일을 이렇게 봐봐. 과일을 6개를 포장할 건데 우리가 여기 왼쪽에 몇 개 포장한 거야? 4개. 여기에 4개, 여기에 2개 이렇게 가를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한 식을 우리 어떻게 적어주면 돼? 6개 중에 4개 뽑아서 왼쪽에 담아주고 오른쪽에 2개 남은 것 중에 2개 뽑기. 이거가 저번에 했던 분할, 분배 그 내용이야. 오케이? 이거 분할한 거예요. 4개짜리에 들어갈 과일들, 2개짜리에 들어갈 과일들. 대진표가 똑같은 논리야. 자, 그 다음 요 4개짜리를 똑같이 2봉투랑 2봉투에 남을 거야. 자, 그랬을 때 4개짜리를 우리가 2봉투, 그 다음 옆에 2봉투씩 담아줄 거야. 그랬을 때 왼쪽 봉투랑 오른쪽 봉투는 개수가 똑같아. 지환이 뭐 축구 좋아한댔지? 축구 팀 어디 좋아해? 네. 맨유 좋아해요. 자, 그럼 여기가 맨유가 있고요. 그 다음 맨유 안 좋아하는 맨시티가 있어. 자, 여기 있고, 그 다음 손흥민네 토트넘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첼시가 있어. 요렇게 적나? 이렇게 적나? 요 왼쪽에 토트넘, 첼시, 그 다음 맨시티, 여기 맨유 이렇게 적어도 똑같지. 이거 지환이가 얘가 제일 좋아서 맨 앞에 적었을 뿐인 거야. 근데 누구는 제일 싫어서 맨 뒤에 걸었을 뿐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적기 나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순설 제거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김슈? 저거요? 네. 저거 2로 나눠요. 그쵸. 이 팩토리얼로 순서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현아, 왼쪽 봉투랑 왼쪽 여기에다가 얘네 담아준 거랑 얘네 담아준 거가 순서가 무시돼야 돼, 지금. 우리가 요렇게 담은 거랑 요렇게 담은 거가 다 세지고 있는 거야, 지금. 요 파란색 식은요, 파란색 식을 내가 네 팀 있었어. 이렇게 네 팀. 첫 번째 맨유랑 맨시티 담을래 라고 사시 이한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토트넘 첼시 걸었다. 여기까지도 또 세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뒤에 토트넘 첼시가 자동으로 두 팀이 와지는 거잖아. 그래서 토트넘 첼시가 뽑혔을 때는 이미 세진 경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 중복을 제거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가 겹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팩토리얼을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지환이 여기 마지막 거. 지환이 요거 한번 가보자. 2개 팀을 하나하나를 담아줄 거야. 한 개씩 담아줄 거야. 이렇게. 과일을 1개씩 담을 거야. 그럼 이거 식 불러봐, 지환이. 2CL 곱하기 1CL. 그거 하고 어떻게 해야 돼? 2팩분의 1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근데 이거 계산이 2개 팀을 갈라줄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값이 1이어서 이거 안 곱해도 된다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자동 배정이어서 그래. 여기에 똑같이 한국, 일본이 있어. 시드에. 한국, 일본.
그래서 한국 일본 그때 한일 정나, 일한 정나 이거 대전은 똑같기 때문에 무시된다 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만큼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값이 45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면 45예요. 근데 이거 그저 메뉴랑 맨시티만 바꾸는 것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유랑 맨시티가 그러니까 시우야. 그러니까 그 맨유랑 맨시티랑 맨유가 바뀌는 거가 지금 요 계산이야. 이게 똑같이 1이야. 그러니까 시우가 지금 2개짜리 또 하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또 나눠서 한 번 더 걸어주는 거야. 그럼 요 계산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곱해주면 1을 세 번 더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뭔지 알겠어? 잘 말했어. 네. 그 다음. 자, 여기 6개 팀이 있어요. 한 개 더 있어. 지원아, 너의 찬스야. 지원이 오늘 이거 하고 가야지. 대진표. 행렬 뒤에 6개밖에 없어. 금방 해요. 행렬 개념 설명해 줄 거고. 6개를 3개, 3개씩 나누겠지? 그럼 6C3, 그 다음 3C3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 이거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나눠줄 거야. 여기까지 당연히 알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3개 팀하고 3개 팀이 있는데 요걸 똑같이 2개, 1개 찌르겠죠? 찌르겠죠? 그래서 3C2 곱하기 1C1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요 계산은 둘이 담는 개수가 다르니까 이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요쪽에서 똑같이 요렇게 또 나눠줄게요. 2개, 1개. 그럼 3C2, 1C1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 값은 3, 요 값은 3, 6C3이 6, 5, 4, 3, 2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이렇게 지워지니까 2분의 1 값이 10 그래서 값이 90이 되겠다 라고 90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행렬 뜻 좀 봐볼 거고 근데 행렬 끝낼 거고 행렬의 정의 단위 행렬하고 그냥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서 얼른 봐보자. 근데 최대 최소는 하율이는 그냥 심화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2차 부등식에 최대 최소 껴있는 거 알지? 내용 자체가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내시는 것 같아 시험을 일부러.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준비를 해놓을 거고 시간은 천천히 한번 정해가지고 말 다시 해줄게. 자 가보자. 우리 행렬의 정의 써있어요. 187조 그 다음 188조 이렇게 써있는데 187조 행렬의 정의 행렬 이거 기억나? 지금 행이 무슨 행자라고? 가로 멸은 세로 가로 세로야.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거를 하나씩 할게요. 단위 행렬 필요하고요. 단위 행렬 그래서 단위 행렬 하나 적어 놓을 거고요. 단위 행렬은 우리가 뭐야? 항등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다가 곱하면 항상 그 값이 나오는 거야. A에다가 A 행렬에다가 뭔가 곱했는데 그냥 A가 나와 라고 하는데 이 값을 우린 2라고 만들었다. 그래서 2는 대각선이 대각행렬이라 해요. 1, 1, 0, 0 이렇게 된다. 대각선이 1이다. 성분이. 이렇게 하고요. 그 성분 다 기억나지? 요 한 칸들이 성분이에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영행렬이 뭐였어요? 영행렬이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0으로 표시하고 0, 0, 0, 0 얘는 성분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데 얘가 2학기 때 이렇게 나와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명제에서 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란 건 얘에다가 요 0을 더하면 원래 거가 나온다. 항상 그대로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자연수 덧셈, 자연수 곱셈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계산이 요 값이 1, 그 다음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이거 A가 너무 못 썼네. A 이렇게요. 자, 그렇고요. 행렬의 정의.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덧셈이 성립하려면 행렬 모양이 똑같아야 되지. 이거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요. 얘가 m 곱하기 l 행렬이라 해볼게요. 여기 열수가 달라. 열개수가 달라요. 개수가 달라. 그러면은 연산은 이게 허용이 안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우리가 곱셈 성립 볼게요. 곱셈 성립은 어떻게 성립해야지? 곱셈 성립은 기억나? 지환이? 그둘다 원래 기억 잘 안 나. n 곱하기 n 행렬 있고요. 얘가 n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하면은 이거 곱할 때 요 자리랑 요 자리 값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1행 2열짜리 해볼게요. 1행 2열, 1 곱하기 2 행렬에다가 내가 2, 2, 3 이렇게 써놓을게. 1행 2열. 그 다음 옆에다가 2행 3열짜리 적어볼게요. 깼다. 2행 3열 적어볼게요. 옆에 2행 3열. 3열 1, 5, 4, 7, 6, 5 이렇게 적을게요. 3 하자. 3 숫자가 너무 크다. 이렇게 돼. 그러면 요거는 곱할 때 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그럼 1행 1열이죠. 그래서 1행 1열에다가 값을 써줄 건데 이 연산은 여기 값이 이렇게 행과 열이 맞아 떨어지면서 없어지니까 값이 1행 3열짜리로 연산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시험 대비 전에 워크북 풀어오라고 할 때 곱셈이 성립할 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 A, B, B, A 막 이런 거 있었지? 그거 하나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가 행열 개수가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m 곱하기 l 행열이 된다. 이거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실수배 적을게요. 근데 행열이 내용이 너무 없어. 적을 게 없어. 실수배. 실수배. 자, 이거 KA라고 A에다가 실수 K가 곱해져 있으면 성분에다가 각각 곱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곱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성분이 2, 4, 6, 8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 2가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2를 앞으로 띄워서 실수배 성질 이용해서 1, 2, 3, 4로 바꾸는 데는 무방하다. 등식이니까 왔다 갔다가 당연히 가능해야 된다. 그냥 이 정도로 연산에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쪽에 우리가 곱셈에서 스킬들 몇 가지랑 켈리 해밀턴 한 번만 더 하고 그냥 문제 풀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어요. 너네 대학교 가면 이거 행렬 이거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 진짜? 이거가 원래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가야 돼. 이거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거 할 때 곱셈하면 이거 역수 나오잖아.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거기까지 원래 배웠었어. 고등학교 때. 거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 한 2번 수업하고 알려주실 거야. 2번 안에. 맨 첫 주에, 3월 첫 주에. 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뒤에 행렬의 연산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곱셈 스킬 알면 좋다. 알면 좋다. 그래서 거듭 제곱 스킬이에요. A 행렬이 1, A, 0, 1. 요 형태야.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라고. 그러면 A의 n제곱 형태는 1, A의 n제곱, 그 다음 n제곱 아니다. NA, 그 다음 옆에 0, 1. 요 형태로 우리가 여기에 n이 걸려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시험 때 쓰기가 좋은 거고 내신 때 특히 연산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는 거듭 제곱은 직접 돌려주시면 돼요. 우리 복소수랑 그 3차, 4차 할 때 허근 관계 할 때 직접 찾잖아. 오케이? 직접 해서 찾는 거야 원래는. 알겠죠? 여기가 NA가 걸려요. 이거 직접 얘랑 얘 자리 다시 곱하고 얘랑 얘 자리 곱해주면은 여기가 요렇게 걸려. A가 2번 나와서 요 자리만 봐볼게요. 한 번만. 1, 0, A, 1 옆에 1, 0, A, 1 그래가지고 우리가 1행 2열만 특이하니까 요 자리만 볼게요. 둘이 곱하면 A, 둘이 곱하면 A. 그래서 2A가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렬의 거듭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거듭 제곱. 네, 설정을 바꿔주세요. 미안해요. 그 다음 두 번째 A 행렬이 A0, 0B 이렇게 써있다. A0, 0B. 그러면 A0, 0B가 써있으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A의 n제곱 걸 때
그러면 이거가 AN제곱 0, 0, BN제곱 이렇게 돼요. 저기 A가 A랑 똑같이 다시 곱해져. 제곱 돌리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정도만 잡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럼 계산 조금 줄고요. 그 다음 곱셈 원칙. 곱셈 원칙 이거 적을 거고,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정확하게 하나 있어요.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가 하나밖에 없어. 내용 자체가. 자, 곱셈 원칙은요. A, B 행렬 곱하고요. B, A 행렬의 곱이 값이 똑같을 수가 없다. 요거는 행렬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요거였죠. 행렬의 곱은 순서 중요.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이거 갖고 A, E, EA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위 행렬에 대해서는 단위 행렬은 특이값이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 단위 행렬이 특이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연산 방식이 어디랑 일치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다항식 연산하고 일치하다는 거예요. 다항식 연산과 똑같이 한다. 곱방식이 일치한다. 일치. 그래서 뭔 말이냐?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건요.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단위 행렬이 써 있으니까 단위 행렬이 아니면 이거 A, 2A 옆에 2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2의 거듭제곱조차도 우리가 1001 저 방법으로 제곱하면은 그냥 1001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 값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다항식 연산처럼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러고 단위 행렬은 없다고 봐도 되니까 안 곱했다 라고 봐도 되니까 2A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가 딱 하나, 요 순서. 그 다음 두 번째 또 나올 만한 거가 봐봐. A 행렬하고 그 다음 옆에 B 빼기 C 행렬이 값이 두 개를 곱했는데 0이다. 아, 조금만 더 쉽게 하고 하나 더 얹을게요. 요거 뒤에 문제 있겠다. 문제 하나 있어요. A, B 행렬의 곱값이 값이 0이다. 0행렬이다. 이거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행렬 A, B니까 행렬 A, B여서 얘네가 A가 0이 아니고 B가 행렬이 0행렬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 식이라는 인지가 필요해. 성립 가능. 기억나요 이거? 하율이 기억나지? 이거 두 개 다 0행렬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예시를 직접 하나 찾아볼게. 예시 준비를 이걸 안 해가지고 봐봐. 01, 00 이렇게 써봐. A행렬을. 그럼 옆에 B행렬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볼 건데 요거 1 자리가 곱셈을 했을 때 0행렬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작질하는 거예요. 여기가 0행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가 0행렬이 될 수 있게끔 요 자리에 0 걸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요거랑 또 곱해지는 요 자리값이 여기가 0이면 상관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옆에 이렇게 곱할 때 여기 1 써도 어차피 0행렬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똑같이 뭐 이렇게 곱할 거니까 여기에 1 쓰든 안 쓰든 계산 상관이 없네. 여기에 5라고 써도 상관이 없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반례라고 해요. 아닌 예시. 그때 행렬은 원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 반례 찾는 게 방식이 엄청 빨라. 아리까리한 거 반례 하나 나오면 바로 긁어주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조작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하나 더 나오기 좋은 거. 이거 두 개까지밖에 없어. 내용 자체가. 순서가 중요하다. 그다음 둘이 곱했을 때 0행렬이 안 된다. 요거. 그다음 케일리 해밀턴. 행렬 A가 A, B, C, D야. 그때 우리가 성립하는 요거일 때 얘면 성립하는 예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이냐? 기억나? 마이너스 A 플러스
맞아요. 이거에 a에다가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요 값이 단위행렬하고 곱하면 영행렬이 된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졌다가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내가 저번에 한번 해줬었어. 그래서 요 문제를 풀이할 때 우리는 꼭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요렇게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e 값이 영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때 우리가 이거 풀이 포인트를 가져갈 거야. 요 식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풀이 포인트는요. a 값을 단위행렬의 배수 형태다, 실수 배 형태다 라고 잡혀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a 값이 단위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아닌 건지를 꼭 염두해 주시고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때 이게 실수배 형태면요. 단위행렬의 실수배 형태야. 그럼 우리가 다음 위의 식을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a 빼기 3e 요 값이 a 빼기 2에 곱하고 영행렬을 만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요것만 일단 a 값이 3이고요. a 값은 2값이 된다 라고 보는 거야. 자, 요걸 처리하는 단계도 얘가 영행렬이 아니고 얘가 영행렬이 아니라고 해도 됐는데 근데 a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 배 형태니까 저때 밖에 안 된다라고 잡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시작점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위 행렬의 실수 배 형태가 아니면 우리가 a 플러스 d 값이 4고요.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 값이 그냥 3이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행렬이 끝도 없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하나 잡아보면 내가 여기랑 여기다 2를 써줄 거고요. a, d니까 값이 4니까 요따 1, 1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 2, 여기 100, 여기 100분의 1 이렇게 써도 값이 일치해서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 무수히 많다가 나와요. 지금 이 케일리 해밀턴 식을 만족하는 a라는 행렬이 무수히 많다는 건 지금 여기에서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된다 했잖아. 이 값도 무수히 많은 거야. 내가 하나 찾은 거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요거랑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88부터 요거 행렬 빨리 끝내고 오늘 마무리 해봅시다. 몇 문제 되지도 않아요. 금방 푼다. 94에 끝나. 1시 반까지도 안 걸려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파란색 분필이. (388) 번 금방 합시다. 형님 기말고사 역사 거의 전범이래요. 3월 때부터 배운 거, 3월 때부터 배운 거라고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나오는데 큰일 났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시켜주시네.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거야. 큰일 났어요. 왜 지안아 그냥 해. 너 내신 높잖아. 내신 채워야지. 저 한국사는 잘하는데 세계사를 모르거든요. 아, 그것까지 같이 보는 거야? 아니 원래 2학년 세계사나 아, 막 고대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막 이런 거. 야 화이팅. 방법이 없다. 아 시험 보면 돼야지. 안 하면 어떡해. 자, 봐볼게요. 아니요, 버리지 마. 내신 따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거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써 있어요. 2차 정사각행렬. 정말 말도 안 되게 틀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2차 정사각행렬은 틀릴 수가 없다. 정사각형에다 넣는 거다. 2/2죠.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따가 우리가 1 직접 써가지고 1행 1열짜리 성분을 찾아보려고 요따 값을 ij에 맞춰서 x제곱 마이너스 저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9 요 값은 값이 몇이다? x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니까 우리가 요 값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죠? 그래서 교점개수가 0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된다. 맞죠? 교점개수 0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1, 2
1행 2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졌다 값을 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9인데 여기에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x라 해서 얘는 판별식 d가 0인 값이 나오네. 이항해주면 완전 제곱식. 그래서 여기가 하나다.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2, 1 요거 잡아줄 거고요. x제곱 옆에가 졌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9 요거 값이 x다 라고 써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판별식 d가 0인 상태네. 이항해주면. 그럼 마지막 거는 뭔가 2일 것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합니다. x제곱 여기에다가 4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인데 여기에서 2x 이렇게 하니까 넘기시면 88, 64에다가 36 빼주니까 얘는 0보다 큰 숫자가 나온다. 이거 봐주시면 돼요. 행렬 금방 끝나요. 이거 문제 어제 비슷한 거 있었죠? 이거 기적같이 한 칸씩 틀리는 사람 있다? 꽤 자주? 아니야. 어? 저는 틀리지 않았어요. 아니야. 시우 거랑 지환이 거 채점 안 했어. 형들 먼저 해주느냐고. 어제 저 그거 숫자 막 기상천외 44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 그건 틀렸다. 네, 그런 거. 진짜 저 57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틀려. 네. 내가 맞을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아니야 맞을 일은 없어. 그래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조금 행렬 갖고 변별력 가지려고 하면은 지금 요 두 번째 문제처럼 이렇게 내는 방법 정도밖에 없고요. 행렬 자체가 그때 3a 빼기 2b라는 행렬이 요게 6, 19, 요게 1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때 a, 2, 1, 그 다음 옆에 a, 2, 2, 그 다음 옆에 b, 1, 2 얘네의 값을 구하시자 라고 써 있어요. 그때 2행 2열짜리다 라고 써 있고요. 그러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a, i, j 값하고요. a, j, i 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행열에 자리가 똑같은 값끼리 똑같아요. 그럼 요 자리는 1행 2열이니까 1행 2열 a1, 2 값은요. a21 값하고 똑같다. 지금 요걸 잡는 게 문제 키워드인 거야. 왼쪽 문제는. 자, 그때 여기에 나는 알파라고 쓸 거고 요 자리가 알파다 똑같이. 근데 요 자리랑 요 자리는 지금 특정화가 안 되는 자리다 라고 하고 넘어가실 거고요. 오른쪽 문제 요거는요. bij 값은요. 얘 값은 마이너스 bji니까 얘 값은 우리가 b1, 2 값은 마이너스 b21 값하고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여서 우리가 요 자리를 베타라고 써주면 요 자리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다. 이걸 해주시는 건데 지금 옆에 거랑 너무 똑같이만 푸시면 안 되고 이거는 뺄셈이 걸리기 때문에 b11 값은요 마이너스 b11 값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b11 1행 1열 성분은 0이다. 요거가 요 자리는 여기가 잡히네 라고 하는 게 여기가 문제의 중요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파란색. 그래서 우리 똑같이 2행 2열도 여기 값이 0이겠죠? B22 마이너스 B22 그래서 이항하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 식에다 맞춰 풀 건데 일단 정확하게 먼저 풀 수 있는 자리는 요 3A랑 이 B를 실수배 걸어서 연산했을 때 6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만드는 자리는 A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요 값이 2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요걸 보시면서 옆에 여기가 0행 0 0하고 0의 성분이어서 자 그럼요. 네. B11 자 요따가 지환이는 여기 행렬의 성분 B11 1행 1열 성분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때 1행 1열 성분은 11 이걸 11을 바꿨어. 옆에 플러스 B11 요 값은 값이 0이다. 그럼 이 B11은 값이 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값인 거야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저 자리 잡았고 이제 나머지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이거 3배 걸면 3알파 요거 2배 빼주면 마이너스 2베타 그 다음 여기 아래 3알파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베타 이렇게 해서 이 값이 19 요 값이 11 이렇게 해서 두 식을 더하신다. 그러면 값이 얘랑 얘가 날아가니까 6알파 값이 30이다. 따라서 알파 값은 값이 5네요. 여기가 15니까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문제에서 뭐 찾으랬지? 하나씩 찾으래. 2행 1열짜리는요. 자리가 몇이야? 알파죠. 그래서 값이 5다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2행 2열짜리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찾았고요. 1행 2열짜리는 값이 베타 마이너스 2 찾았다. 연산하면 값이 2가 되겠다. 이렇게 연산만 잘해라. 근데 학교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밖에 지금 낼 게 없어요. 오케이? 요거 지금 연산에서 약간 성분 추론하는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문제가 합답형도 마땅치가 않아서. 자, 390번. 어제 A 세제곱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10장 정도밖에 채점을 안 했어요. 10장 정도밖에. 선생님 저 근데 그 세제곱 나온 거 맞았어요. 저잘푼것 같은데. 그래? 내가 시우 걸 못했어. 시우는 찔릴 필요가 없어요. 둘은 찔리지 마요. 수요일날 찔려. 시험 줄 테니까. 알겠죠? 나도 몰라 지금. 근데 시우가 마지막 거 틀린 건 알아. 마지막 거 정답이 뭐였어요? 정답이요? 3일걸요? 3이요? 쌤 저 3이라 적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앞에 거 틀렸나 보다. 나 1 적었는데? 틀렸네. 나이스. 마지막 거 3 맞지? 자, 네. 요거 가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가 x1, x2 요거가 a 행렬을 연산했을 때 여기가 z1, z2 이렇게로 받아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저 행렬에서 없어져야 되는 문자가 보여야 되는 거야. 저 연산값에서. 그럴 때 우리가 y 자체 값을 소거해서 x랑 z에 대한 식으로 바꿔낼 건데 지금 우리가 우변식인 y 여기에다가 값을 얘를 대입 해가지고 값을 z 쪽으로 바꿔줄 거야. 우변식을. 그럼요. x1은 첫 번째 옆에다가 여기에다 이거 넣어주면 4z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z1 하면 3z1 나오겠네요. 그 다음 요거가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z2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z2니까 우리가 값이 마이너스 1z2가 되겠다. 요거 하나 찾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x2 값은요. 얘는 y1이 z1 2z2니까 여기 2배 해가지고 연산해주면 5z1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배 하니까 값이 0 이렇게 되겠다. 0z2 그래서 이 값은 0 이렇게요. 저 값 0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잡았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x1과 x2라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저렇게 몇 행 몇 열이야? 2행 1열로 표기를 해볼 거야. 그럼요. 이 식은 옆에 개수 봐봐. 3, 여기 개수 마이너스 1, 여기 개수 5, 여기 개수 0이라고 써주시고요. 옆에 Z1, Z2를 우리가 연산을 하나씩 맞춰주면 요거의 성분이 3Z1 마이너스 Z2, 5Z1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원래 행렬은 지금 2차 방정식까지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 이거 푸는데 문제 없잖아. 근데 3차, 4차 단위로 갈 때 행렬 계산이 엄청 빡세져. 엄청 유리해져.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서 엄청 좋은 역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행렬 표시하는 방법이 위에 2, 3 쓰고요. 여기 밑에 앞에 개수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쓰고요. 여기 x, y 쓰고 요 값이 7, 5 이렇게 써주면 얘가 요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기를 한 거야. 그때 우리가 역행렬 안 배웠다 했지. 역행렬, 이 행렬을 A 행렬이라 하면 양쪽에 얘의 역행렬을 곱해주잖아? 그러면은 여기 해의 값을 찾을 수 있어. 이게 행렬의 원래 기본 연산이었어요. 근데 저게 없어졌었어. 그걸 3차식을 원래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3차부터가 엄청 좋아지고요. 그냥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연립방정식.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다들 귀가할게요. 자, 391. 이거 우리 아까 케일리 해밀턴 할 때 방향성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면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은 쓸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요거면 케일리 해밀턴은 쓸 수 있어. A 플러스 D니까 값이 0이고요. AD 마이너스 BC니까 값이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가능해. 근데 이거 아까 내가 풀이한 거가 역으로 요걸 풀려고 한 거잖아. 이건 얘 한 개로 A 값 지정이 안 된다는 거야. A 값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알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우리가 A 제곱 값이 2다 보니까 A 제곱 값은 2다. 이거 하나 달아놓은 채로 문제에 주어진 2A 빼기 3E의 완전 제곱식 요거를 하나씩 연산을 해볼게요. 식 맞죠? 4A 제곱 그냥 우리 다항식 연산하면 되는 거지. 4, 3, 12 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9E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2A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나와요. 끝. 그래서 얘랑 얘를 P랑 Q를 연산하여 적어주자. P, Q 이렇게요. 그 다음 우리가 392 할게요. 392는 노가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씩 할 거고요. 송타는 그 곡까지 다 한대죠. 그러고 켈리 해밀턴은 정확히 뭔가 프린트 같은 걸 더 주면 말해줘야 돼. 알겠지? 네. A 행렬이 1 마이너스 A 행렬이 1 마이너스 1 0 1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A 빼기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대제곱 요걸 구할 거다 라고 써 있어요. 하나씩 노가다를 엄청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주어진 요거 차수가 엄청 커지고 있어. 그때 우리가 저걸로 만들 수 있는 켈리 해밀턴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단순화가 된다는 거야. 차수가 큰 거가 차수 낮추는 하나의 항등식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계속 낮추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차수가 큰 거를 우리가 차수 낮추는데 유용한 식이 켈리 해밀턴이다. 그래서 A 제곱 적을 거고요. A 플러스 D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 옆에 AD 마이너스 BC니까 플러스 2는 값이 0이다. 이걸 하나 가진 채로 A 제곱식에다가 우리가 2A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A 세제곱이잖아? A 세제곱은요 요 값 있잖아. A 제곱값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2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요 값은 다시 한 번 더 2에다가 요 값을 다시 넣어준 거야. 2A 빼기 2. 그 다음 옆에 빼기 A 이렇게 걸린 거야. 그럼요. 이 값은 4A, 3A네요. 계산하면 3A 빼기 22 이렇게 되겠다. 그럼 하나만 더 갈게요. A 4제곱까지만. A 4제곱 값은 우리가 요따가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요따가 곱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A 제곱 빼기 2A 요 값이고요. A 제곱에다 값을 대입해주면 값이 6A에다가 2A 빼주니까 4A 나오고요. 그 다음 요따 3, 2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죠. 지금 규칙적 관계가 보인다. 한 개씩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빼기 A 제곱 요만큼 계산만 먼저 해볼까? 요만큼 계산만. 그럼 A에다가 요거 빼줄 거야. 그럼 값이 이렇게 빠져주니까 마이너스 A 요거가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 요만큼 계산도 우리가 규칙적인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몇 방 있는데 얘가 502번이 있어요 라고 적을 수 있냐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산이 저기 부분이 계속 똑같으니까 값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주고요. 저거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인데 둘이 더하면 값이 그럼 어떻게 돼? 0, 1, 0, 0 이렇게 돼서 502가 성분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오케이? 성분의 값이 502. 393. 세 정수 ABC라고 써 있고요.
a제곱의 성분은 양수다라고 써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써있을 때 행렬 a를 역으로 케일리 해밀턴 갖고 구할 거야. 근데 문제가 정수라는 조건도 있고 a제곱 성분이 양수다까지 있기 때문에 케일리 해밀턴으로 접근했을 때 접근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값이 a네요. 미안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딱 한 가지로 특정화가 될 것 같아서. 오케이? 그래서 나는 a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일 때랑 a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아닐 때 두 가지로 꼭 끊어서 풀이할 거고요. 그때 a가 k2 형태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다가 실수배 k2 형태다 라고 잡아볼게요. 근데 요거를 따져보잖아. 먼저 나번 조건을 읽어놨잖아. 그럼요, K2니까 여기가 K, 0, 0K 이렇게 걸린 거잖아. 맞죠? 이거를 제곱을 하잖아?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K제곱 0, 0K제곱 되겠죠? 그럼 여기 성분이 양수야? 아니죠.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안 되게끔 조작되어 있는 거야. 요 말 자체가 얘를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는 요거 아래로 풀 수 있니?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케일리 해밀턴의 역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a 값이 무조건 16이기 때문에 a 값은 값 자체가 몇이야? 8이라고 정확히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8하고 8로 고정돼 있다. 그 다음 저기에서 케일리 해밀턴에서 AD-BC 우리가 64 빼기 BC 요거 써 있을 때 값이 48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BC의 곱값은 값이 이항하면 12가 돼야 된다. 12? 16. 고맙다. 그래서 이게 16이 될 건데 이거가 정수값이라 써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가 무수히 많은데 정수 갖고 부정방정식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1, 16, 점점점, 6, 16, 1 이렇게 하면 개수가 몇 개죠? 5개가 되겠다. 2, 8, 4, 4, 8, 2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건 5개의 행렬을 가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다 개수값이 뭐예요? 성분값이 다 양수값이니까 제곱하면 다 양수겠죠.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케일리 해밀턴 역으로 부정방정식 풀어달라고 한 거야. 지금 문제가. 개수 찾으라고. 네, 5개요. 위에 거 안 되고 아래 거만 되니까 5개. 그 다음 394번. 그래서 우리 케일리 해밀턴 아까 봤을 때 무수히 많다라고 개수 셌던 거 그거가 개수로 쓸 수 있게끔 개수를 셀 수 있게끔 우리가 값을 정수 제곱해서 양수 이렇게 억지로 문제 내준 거야. 그 다음 394번 볼게요. 자, 문제 많이 쉽다. 합답형이 여기까지밖에 못 나온다. 그때 a제곱 값이 2다 면 a 행렬이 2 행렬이다 라고 써있어요. 이거 뭔 뜻이야? 가볼게요. 우리가 앞에 거 연산 그냥 요거 풀어주면 된다 했지. 다항식 연산으로. 근데 a 제곱 값이 2래. 그럼 값을 대입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문제잖아. 자, 그럼 우리가 요 값이 2인 거니까 이 a 값은 값이 2다 라고 써있으니까 실수배 나누는 건 나눌 수 있으니까 a 행렬은 2 행렬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행렬을 우리가 나누셈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나누시면 안 돼요. 행렬을. 곱셈까지 배웠지? 사칙 연산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방식 자체가. 곱셈까지만. 자, 그 다음 2번번. 이거 방금 아까 말했던 얘기예요. a가 0행렬이 아니고 a제곱이 a 행렬이면 a는 2행렬이다 라고 써있어. 자, 내신을 보는 태도는 그냥 똑같이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a제곱 빼기 a 값은 0행렬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행렬은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지금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a 빼기 2행렬이 0행렬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때 앞에 요 자리값이 0이 아니면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 다항식처럼 풀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행렬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행렬은 안 맞다고요. 뭔 말인지 알아? a 행렬, 그래서 a 행렬이 그래 0행렬이 아닌 값이 있어. 근데 a 빼기 2를 우리가 조작질 아까처럼 해서 반례를 찾지
안 와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두 개를 곱했을 때 영행열일 때 둘 다 영행열일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내신 대비는. 자, 그 다음 디귿 똑같아요. 그래서 디귿을 우리가 C 왼쪽을 넘겨주면 C가 뒤에 다 걸려있으니까 A 빼기 B 요거의 C 요행열이 영행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영행열이 아니래. 그럼 얘가 영행열이다 라고 똑같이 써 있는 거야. 니은과 디귿이 똑같다고 지금 얘기가. 그럼 우리 요거가 영행열이 아닐 때 얘가 영행열이 아니어도 영행열이 된다고. 아까 썼던 그 예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이렇게 됩니다. 기억법만 맞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394번 답하기만 한 번만 할게요. 맞아요. 네, 그렇게밖에 못해 곱 처리가. 자, 우리 숙제 2차 부등식까지 어떻게 했는데 잠깐만요. 다음 주부터